제가 시선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봐도? 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어색한데요? 저도. 우리 둘 다 초보들끼리. 네, 안녕하세요. 전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고위공직자들의 수상한 땅 따먹기라는 기획을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소작은 개인 간의 소작은 금지된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토지로서 보존해야 되는 우리의 자원인 거잖아요. 그것도 한정된 자원. 그런 의미로서 농지가 갖는 가치가 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농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결국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책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의무와 그런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저희는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분들 중에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농지를 소유하고 있나 그런 게 궁금해서 어떤 사유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추적을 해서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례나 뭐 꼼수를 이용해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취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수만 5,000장 정도 저희가 발급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등기 떼는데 한 장에 700원인데 이제 총 한 300만 원이 들도록 저희가 등기를 떼고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기사는 총 3명의 판사가 나왔잖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이야기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 때부터 조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금정구 두구동에 그 농지를 매입을 했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지자체에 이제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등을 발급을 받아서 이제 확인을 했었을 때 이제 배우자분이 여기 농지를 취득을 하셨는데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를 심겠다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이걸 확인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장을 저희가 우지민 수석 기자님이랑 같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저는 당연히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 써져 있는 대로 채소가 심어져 있을 줄 알고 채소밭을 찾으려고 막 갔는데 거기는 매실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거든요. 지적도상 291번지가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곳으로 보입니다. 설마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을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LH 직원들이 했던 그 수법 아닐까? 왜냐면 LH 직원들이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사실 과수나 나무 묘목 같은 경우가 그냥 심어 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거든요. 다른 채소 이런 작물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수법이 딱 떠올랐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지도 앱을 켜서 이제 그것도 확인을 했을 때 역시나 그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밭을 가리키길래 이거를 작용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등기부등본상에 매입 가격이 써져 있었는데요. 1078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350평 정도의 논을 4억을 주고 매매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게 저는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신규 영농인이 굳이 농지를 왜 4억이나 주고 300평밖에 안 되는 농지를 샀을까? 현장에서도 채소도 아닌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보고 조금 더 확신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한테 이 땅의 주인을 본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 여기 땅 주인은 혹시 못 보셨어요? 모르세요 잘? 그러니까 이 농사 안 지면 벌금 나오니까 이제 나무 이런 거 막 심어놔는 길거든. 매실 따으려고 한 게 아니고 농사 안 지면 이제 벌금 나오니까 매실 나무 막 이런 거 심어놔. 여기 인근 지금 농지를 거의 다 외부인들이 사고 있다. 근데 그 목적이 투기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셔서요. 저희가 인근 부동산에 가서 그런 시세를 확인을 했는데 현 시세 2022년 현 시세 기준으로 해당 농지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평에. 농지가 원래 한 평당 한 평균 전국적으로는 25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거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이니까요. 내가 이 농지를 활용해서 농업 경영에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하면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신 게 아닌지를 조금 더 체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부산고등법원에 반론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수확물을 네.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반론이 왔잖아요. 이게 네. 어디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0평 정도의 논을 4억을 주고 사셨다면은 그 투입 대비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물을 자가 소비 정도로밖에 활용을 못 하신다라는 의미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민회 쪽에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350평 정도를 4억 주고 샀는데 이걸 자가 소비에 그친다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400년 농사를 지어야 나오는 금액인데 고위공직자가 그냥 공직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정선재 판사 사례에서 정선재 판사 사례에서는 이제 우지민 수습기자님도 없이 저 혼자 네. 다녀왔던 현장 취재를 저 혼자 다녀왔던 그 땅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막 풀숲. 정선재 판사 사례는 그럼 어떠한 특이점이 있나요? 정선재 판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답을 찾았죠. 현장에 가서 만났던 주민분들이 땅 주인은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경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사람이 대신 경작을 해주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농사는 누가 짓고 있어? 이 양반들이 농사 아니 30대 네.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와서 농사 짓겠어? 정선재 판사님의 배우자분이 최근에 도로와 맞닿은 농지를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의 남동생으로부터. 그랬을 때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농지를 샀지만 다른 농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의 현황도 같이 적어서 내야 돼요. 네. 거기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럼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셨구나 확인을 해서 정선재 판사 장녀도 이 땅을 엄마와 함께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장녀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로부터 이제 또 농지를 매매를 했는데요.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고 혹시 취재하시면서 현타 오시진 않았나요? 뭔가 판사 딸은 네. 농지로 이런 시세 차익이 2배 이상 없고 그랬는데 사실 그 판사님 따님 그 장녀분이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씁쓸하면 안 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농지로 누군가는 이렇게 내 또래 중에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얻어서 벌써 현장에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땐 지주분이 오신 거를 주민분들이 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요. 어쩌라고요? 그 지금이 사라지던가요? 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오늘도 바빴잖아요. 굉장히 취재 준비하시느라고. 네. 그래서 앞으로의 기획 방향, 농지 기획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은 판사님들을 타겟으로
좀 보도를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직군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투기 목적이 좀 뚜렷한 개발 현황이 있는 개발 호재로 보이는 지역을 조금 더 찾아서 그런 취재들을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새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그 인사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 이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요. 저희는 이제 왓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를 시작하면 끈질기게 해나가니까요, 보도를.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이번에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된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들을 이제 보도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지켜봐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